튼튼하고 또 강한 경제의 핵심은 생산성이 있는 국민 경제입니다. 이러한 그 생산성에 대한 우리의 예측을 보면 매년 5년마다 1%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한 2030년, 33년이 되면 아마 우리가 0%대의 총 요소 생산성 수준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본의 집약도 이런 것들로 봐서 총 요소 생산성이 앞으로 우리 성장의 기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집단 간에도 협치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사회적인 제도가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다이내미즘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적인 그러한 성격의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그 업무의 분담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또 그러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G6나 G7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정체하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까지의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혁신, 합리화 이러한 노력들이 물론 매 정부마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과는 저는 매우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규제 혁신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이 규제 혁신에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서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과 또 실질적으로 하는 그 규제에 대한 혁신 노력은 매우 불충분했고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행정부의 일부 조직만 이러한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는 38개 모든 부처 그리고 모든 기업의 단체 그리고 국책연구소가 모두 이 규제혁신 노력에 참여합니다. 그러한 조직들이 다 독자적인 규제에 대한 일종의 태스크 포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덩어리 규제를 인식하고 또 찾아내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러한 기관들이 그 규제 개혁에 대한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되게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 바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규제 개혁이라는 좀 더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가지시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제는 물론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만 각종 대통령령, 규칙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큽니다. 물론 국회의 의지와 또 노력도 매우 필요합니다만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이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항상 가지시고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고 또 여러 가지의 외부로부터의 저항 또 이러한 그 규제 개혁에 반대하는
그러한 기득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 것이 필요했다. 그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의 해결책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관으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그 기구와 조직에 의해서 본인의 문제를 제기하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는 부재했습니다. 대부분은 규제를 받는 분이 공무원에게 문제를 애로를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그거를 수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심판 제도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은 규제가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규제가 왜 생겼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에 의해서 전면적인 반대 의사에 부딪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한 조직이나 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대한 규제 개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그 균형적인 그러한 이익을 말하자면 갖추기 위한 그러한 국민을 위한 규제 개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판단의 기준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부처나 어느 한 조직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그러한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규제 개혁이 국민을 위한 거라면 과감하게 정당이나 또는 이러한 그 정파를 떠나서 협치하고 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소통, 설득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통과 설득은 의회만이 아니라 우리 언론, 국민, NGO 모두에게 다 이러한 설득과 소통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이 100이라면 50 정도는 이러한 소통과 설득에 투입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규제의 어떤 그 위반 여부를 그러한 처벌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판단과 사법적인 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로 그러한 그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오는 제도 개혁 이것이 별로 잘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의 위반에 대한 또 특히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그것이 제도 개혁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대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6가지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이 규제개혁 혁신 시스템의 첫째는 모든 조직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태스크포스를 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 최고에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자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장은 대통령님이 맡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인 제가 맡을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 장관,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민관 참여해서 이러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행정부에서 결론을 내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활동할 겁니다. 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상당 부분을 그 아래 단계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우리는 규제혁신 추진단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단장은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이 규제혁신 추진단에는
인력을 약 200명쯤을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200명은 민간, 기업, 연구소 이런 데로부터 모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 150명 정도는 실제로 이 규제를 해보시고 그러나 이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 개혁 의지도 있으시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 하셨던 은퇴하셨던 공직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는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모시려고 합니다. 보수는 결코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운영했었고 또는 본인이 딴 부처하고의 이런 업무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이거를 행동으로 하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을 모셔서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은퇴를 하셨지만 그리고 지금은 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아주 작은 그러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 규제를 한번 제대로 혁신을 하겠다 분야별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토탈해서 한 200명을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기관, 공무원 그리고 연구소 또 경제단체 이런 데에서 저희가 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혁신단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새로운 그 조직으로서 또 이런 규제혁신의 하나의 그 중심축으로서 나타나는 새로운 조직입니다. 그리고 규제심판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규제의 문제를 법정과 같은 심판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이러한 규제심판 제도를 저희가 만들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의해서 심판부에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규제나 법률이 무효가 되는 그러한 법체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 규제심판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당이나 의회, 국회와 협조해서 특별법을 만들 그런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부는 일단은 그러한 그 규제나 법률에 대한 것을 고치거나 개선하려는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관련되는 부처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원용을 할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올려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고 그리고 권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부처가 저희는 당연히 따라서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서 고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또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규제혁신전략회의하고 저희가 연결을 맺어서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고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대통령 주재회의와 규제혁신단과 이런 이 두 개의 새로운 조직은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부족하게 여겼던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가 이런 덩어리 규제를 내가 해보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그 부처로 하여금 하시게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께서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그 경제부총리께서 그런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옛날처럼 규제개혁은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만 해야 될 테니 경제부총리는 그런 거 좀 자제하세요. 이런 일은 절대로 앞으로 없을 겁니다. 하시겠다는 분은 다 할 겁니다. 다만 안 하시겠다는 분은 그거는 뭐 저희가 설득은 하겠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규제혁신추진단이 결국 그 과제들을 다 발굴하고 처리를 해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저희가 18개 부처가 모여서 이러한 그 체제를 저희가 2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바로 그 하나의 그 사례가 그저께인가요? 발표된 한 33개 건
그거는 지금까지 아닙니다. 규제 어디 신산업과 기존 이런 얘기 있나? 그 신산업 규제 애로 해소라 그래가지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돼 있는 데서 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서 받아가지고 각 부처로 하여금 검토를 시킨 겁니다. 각 부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 호응을 해준 결과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중소기업부에서 약 한 630개 정도의 그런 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460개 정도를 전부 다 지금 각 부처가 수용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추후로 저희가 또 발표를 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소위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개선의 노력은 아까 33건 그리고 지금 이제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약 460건 수용하겠다고 한 거 정도입니다만은 앞으로 아마 우리 언론과 국회에 여기서 일어나는 덩어리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제도는 하나도 없애지 않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하고 여기서 대통령 주재하시는 거 또 국무총리가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규제 혁신에 대한 하나의 투입 매스를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존 조직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것들을 보고 1년 후에 저희가 성과를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 제도 개편 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부처가 책임하에 자율적인 규제 혁신을 합니다. 이 자율이라는 것은 부처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율과 책임을 드리는 거고요.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부처는 별로 할 게 없다든지 조금 큰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전부 다 규제 혁신 추진단이 결국 수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규제혁신 추진단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있으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전략회의에 올려서 해결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어제도 저한테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향후 5년 동안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결판을 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보고 그러한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 정원 반드시 대학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도적인 2년제 대학도 있을 거고 또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고등학교의 인력도 있을 거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 하여튼 인재 양성을 가지고 우리 첨단 산업을 키우고 또 기존 산업을 그 첨단 기술과 산업을 가지고 융합시켜서 키워가지고 완전히 강한 그러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자 하는 것을 이미 제시를 하셨고 오늘 제가 브리핑 드리는 것은 이제 이것을 또 하나의 이 기둥으로서 규제 혁신을 가지고 그러한 강한 경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